안녕하세요. 서현석 트레이너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활운동, 이 재활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브에서도 댓글에 무릎 아프신 분들, 허리 아프신 분들이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는데요. 이 무릎 아플 때 해야 하는 행동들, 해야 하는 운동, 뭐 허리 아플 때 해야 하는 운동, 이런 것들을 재활운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재활운동을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그 운동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재활운동, 무릎 통증 관련된 무릎 부위 운동은 일단 첫 번째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무릎 통증이 발생됐다는 것은 무릎 움직임 조절이 불기능이라는 건데, 이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이 무릎이 통증이 있다는 것은 무릎이 움직일 때 과하거나 경직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무릎 강화 운동은 무릎의 통증을 나타내는 이런 기전들을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스쿼트나 런지를 시켰을 때 통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현장에서 사실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무릎 통증이 발생됐을 때는 무릎을 먼저 건드리지 않는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항인데요. 통증이 발생됐을 때는 먼저 무릎을 제외한, 예를 들면 목 관절, 등척추 관절, 허리 관절, 요추죠, 요추 관절, 골반 관절, 그리고 발목, 발바닥, 이렇게 무릎을 제외한 다른 관절들에서의 유연성을 먼저 평가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가를 하냐면, 무릎이 아픈 사람들이 왔을 때 왜 다른 관절을 봐? 무릎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이론을 먼저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릎 통증은 대부분 사실 무릎이 과도하게 사용되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퇴행성도 그렇고, 퇴행성 무릎 관절염도 무릎이 과도하게 사용돼서 그런 거고, 반월상 연골, 무릎 연골이죠. 무릎 연골도 실제로 무릎에서 받아야 할 압박보다 더 많은 압박을 받기 때문에 손상되는 경우가 많고요. 무릎 통증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들은 무릎이 과도하게 사용되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운동선수가 아닌데도 퇴행성 무릎 관절염, 아니면 무릎 연골 손상, 연골 연화증이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발목 관절에서의 유연성이나 움직임이 제한이 되면 우리가 걷거나 뛸 때, 아니면 어떤 특정 행동을 할 때 발목에서의 나와야 될 움직임을 다른 관절에서 보상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무릎일 수도 있고 허리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의 예는 무릎 통증을 빗대서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발목에서의 움직임이 제한이 발생되면 그 움직임을 대체하기 위해서 무릎이 조금 더 많은 압박을 받고 많은 움직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통증이 발생되면 그 이후에는 무릎 관절조차도 뻣뻣해지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무릎에서의 움직임을 제한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원인은 사실 발목의 움직임 제한이기 때문에 다른 관절에서의 유연성 평가를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발목에 제한이 있다면 첫 번째 무릎 통증을 위한 재활 운동은
발목 유연성 운동이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유연성에도 능동적인 유연성이 있고 수동적인 유연성이 있어요. 발목 들어 올리기 10도에서 20도, 발목 내리기 45도 정도 나오는지, 이 각도가 나오는지에 대한 유연성 평가가 먼저 시행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목을 직접적으로 움직일 땐 잘 움직이지 않는데 벽에 대고 움직이거나 아니면 누가 발목을 움직여 줬을 때 잘 움직이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것 또한 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일단은 이건 설명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수동적으로 벽에 대고 발목 스트레칭 그리고 발등 스트레칭을 먼저 진행하고, 그 이후에 직접적으로 발목과 발등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중재 운동, 무릎 통증을 위한 재활 운동으로 발목 운동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가장 부작용이 없고 무릎 통증을 시간이 지났을 때 경감시킬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걷거나 중력을 이겨내는 동작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발목에서의 뭔가 기본적인 유연성, 기본적인 근력,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그것을 안정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 특정 압력을 이겨내기 위한 적절한 힘을 내야 하는데, 이 적절한 힘이 오랜 기간 뻣뻣해진 발목 통증으로 인해서 떨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발목 관절에서의 유연성 확보를 했다면 그 이후에는 2단계로, 이게 2단계입니다. 안정성 운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안정성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정적인 안정성과 동적인 안정성입니다. 정적인 안정성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버티기고요. 쉽게 얘기하면 동적인 안정성은 그 버티는 동작에서 가벼운 동작을 추가적으로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정적인 안정성으로 제가 두겠다면 한 발로 서기를 좀 정적인 안정성 운동으로 첫 번째로 채택하고 싶고요. 그게 만약에 통증 없이, 무릎에 통증도 없고 발목의 정적인 안정성의 이 기능이 회복이 됐다면 한 발로 버티기를 하면서 뒤꿈치 들기나 뒤꿈치 내리기, 이런 식으로 발목 관절에서의 동작이 나오면서도 적절한 균형 감각, 적절한 근력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중재 운동, 재활 운동을 순서적으로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적 안정성까지 확보가 됐다면 가벼운 덤벨이나 바벨을 들고 같은 동작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뛰기 운동, 약간의 저항을 줘서 조금 더 뭔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이런 변수들을 더 경험시키는 거죠. 무릎이 아닌 발목이 그 움직임에 대한 할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저항 운동을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만약에 1단계 운동, 2단계 운동, 3단계, 4단계, 5단계인데요.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은 곧바로 저항 운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픈 무릎은 좀 뻣뻣해졌기 때문에 약간의 움직임과 저항 운동을 하면 순간적으로는 통증이 떨어질 수는 있으나 그 이후에는 이 과도하게 사용되어진 이 무릎 관절이 또 과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무릎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체는 유연성, 능동적 유연성, 수동적 유연성, 그리고 정적 안정성, 동적 안정성이라는 이 기능들이 있는데, 각 관절에서의 이 기능들, 해야 할 일들을 존중받지 못하면 저항 운동으로 바로 가게 되면서 내 상황보다 더 많은 능력치를 해내야 되고 또 무릎 관절은 지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지속 가능한 이 모터 컨트롤은 잘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인데요. 잘 움직이는, 통증이 없이 잘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다시 갖게끔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여타 발목 외에도 골반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부재였을 수도 있고, 흉추에서의 움직임이 부재였을 가능성을 또 나중엔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방향으로 각 통증이 있는 부위가 아니라 통증이 없는 부위의 범위의 손실, 가동 범위의 손실을 찾음으로써 통증 부위는 조금 쉬게 해주고, 통증이 없지만 뭔가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던 관절들을 더 케어할 수 있는, 그리고 부작용이 없는 재활 운동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는 이 각 관절들마다의 범위가 해결이 되고 근력 확보가 됐다면 무릎 통증은 유의미하게 떨어질 단계가 옵니다. 그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같이 쓰는 운동들, 걷기, 뭐 뛰기, 옆으로 뛰기, 뭐 기어가기, 기어다니기, 뭐 스쿼트, 런지, 데드리프트, 이런 동작을 그때 시행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론이 없으면 대부분 무릎 통증이 있을 때 무릎이 약해서 통증이 생겼다는 그 전통적인 이론 때문에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레그 익스텐션을 시키거나 런지를 시키거나 스쿼트를 시키게 되면서 무릎 통증 부분들을 더 높이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이론들을 잘 흡수하셔서 만약에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라면 발목의 유연성 체크도 한번 해보시고, 발바닥이 뻣뻣한지, 아니면 골반에서의 이 범위들이 잘 나오는지, 아니면 목척주, 실제로 정말 멀리 있는 목척주에서 이 목이 잘 구부러지는지, 머리를 잘 위로 올릴 수 있는지, 돌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통증을 조금 제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